가락 마을은 늘 고요했다. 계절이 몇 번을 바뀌어도 이곳의 상과들,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때로 사람을 질식시켰다. 특히 한은수에게는 그랬다. 은수는 마을의 마지막 버스가 끊긴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 홀로 어머니를 업고 가파른 언덕을 올랐다. 어머니 심경자는 몇 주 전부터 고열과 기침으로 앓고 있었고 마을 보건소조차 이제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고작 27살의 그녀는 지금 어머니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에 눌려 있었다. 조상태 씨 집에 가라겠어요. 은수는 어깨를 떨며 중얼였다. 조상태, 마을의 유일한 자산가.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고 권력으로 사람을 짓누르며 결국 이 작은 마을을 자신의 소류처럼 다루는 인물. 그러나 지금 은수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가 요구하는 어떤 조건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었다. 조상태의 집은 대문부터 위압적이었다. 낡은 마을 풍경 속에서 유일하게 반짝이는 LED 간판과 고급 SUV가 그의 지배력을 말해주고 있었다. 은수가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그가 나타났다. 반쯤 내린 비옷에 술 냄새가 묻어 있었다. 한은수 씨, 이런 밤에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유중하세요. 돈이 필요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땅을 담보로. 조상태의 눈이 반짝였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사냥감을 마주한 포식자처럼 그는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안으로 들어오라 손짓했다. 좋아. 대신 계약서를 써라겠어. 그 땅, 내 아버지가 남긴 거 맞지? 사너리 쪽 좋은 위치. 현금보다 더 값어치 있지. 네, 조건은 간단해. 지금 당장 이 문서에 서명하면 병원 이송 비용과 치료비 전액 지원. 단, 내가 다시는 그 땅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포함해서. 은수는 조용히 서류를 받아들었다. 종이는 젖어가고 손은 떨렸으며 어머니의 숨소리는 기억 속에서 점점 옅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펜을 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이 갑자기 문간에 쓰러지듯 들어왔다. 비에 젖은 몸, 찢어진 모자, 구겨진 봉지 하나를 쥐고 있었다. 모두가 그를 피하던 마을의 떠돌이 노인, 아무도 이름을 모르는 사람. 은수가 깜짝 놀라 그를 일으켜 세우려 하자 그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잉크가 번지고 서명이 날아갔다. 죄송합니다. 물 한 잔만. 조상태는 눈을 치켜떴다. 이 미친 노인이 어디서? 그러나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조상태는 받으며 눈썹을 찌푸렸다. 네, 지금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한심경 환자요. 응급팀이 마을로 왔다고. 은수의 눈이 희둥그레졌다. 어머니가 병원으로. 조상태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전화를 끊고 서류를 구겼다. 운이 좋았군. 이 노인 아니었으면 넌 지금 계약서에 도장 찍고 있었을 거라. 그는 신경질적으로 서류를 찍고 안으로 들어갔다. 은수는 얼떨결에 노인을 부축해 밖으로 나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희 어머니를?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난 그런 거 모른다오. 그냥 마침 길을 지나던 중이었을 뿐이오. 혹시 오늘 밤 비도 많이 오고 저희 집 처마 밑에서라도 쉬세요. 은수는 그를 데려가며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이 젖은 흙탕물 위로 떨어지는 걸 느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노인의 손은 따뜻했고 눈동자는 어딘가 익숙했다. 그날 밤 은수는 작고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노인은 처마 밑에서 조용히 몸을 말리고 있었고 그녀는 창문 너머 그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다. 보호받고 있다는 착각, 혹은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가 돌아온 듯한 기분. 책상 위에는 여전히 오래된, 약간 부러진 플라스틱 머리핀이 놓여 있었다. 18배 봄, 강준혁이 그녀에게 건넨 마지막 선물. 이 핀, 절대 잃어버리지 마. 몇 년 후,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면 난 반드시 돌아올게. 은수는 핀을 손에 쥐고 조용히 속삭였다. 강준혁, 정말 죽은 거라. 밖에서는 노인이 기침을 했다. 그녀는 창문을 닫고 등을 돌렸다. 전등 불빛 아래 머리핀은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비는 새벽녘이 되어서라 잦아들었다. 가락 마을의 밤은 늘 깊었지만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다. 한은수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어머니가 응급실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처마 밑에 앉아있던 이름 모를 노인의 존재는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는 밤새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그 자리에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처럼 비에 젖은 옷을 말리며 조용히 숨만 쉬고 있었다. 은수는 몇 번이나 문을 열고 나가 말을 걸까 고민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 낯선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이상할 만큼 익숙한 기운이 그녀를 멈추게 했다. 새벽 5시, 은수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집이라 부르기에도 초라한 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지만 따뜻한 국 한 그릇 정도는 끓일 수 있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남은 무와 멸치를 넣었다. 국이 끓는 동안 그녀는 무심코 머리 위를 만졌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플라스틱 머리핀. 손끝에 닿는 감촉에 마음이 잠시 흔들렸다. 이젠 그만 놓아야 하는데. 그녀는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10번도 넘게 다짐했지만 그 핀만큼은 버리지 못했다. 마치 그것을 버리는 순간 자신의 지난 인생까지 모두 부정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국 냄새가 퍼지자 처마 밑에서 인기척이 났다. 노인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은수는 그와 눈이 마주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상하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눈빛, 어딘가에서 분명히 본 적이 있었다. 아저씨, 안 추우셨어? 그녀가 말을 건네자 노인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소. 이런 건 익숙하니까. 익숙하다는 말이 은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얼마나 많은 밤을 이렇게 지냈기에 이런 상황이 익숙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국 끓였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같이 드세요. 노인은 손사래를 쳤다. 괜히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어제 저희 도와주셨잖아요. 이 정도는 제가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허리를 굽혀 문턱을 넘는 모습이 유난히 조심스러웠다. 은수는 국을 그릇에 담아 그 앞에 놓았다. 노인은 국을 한 숟갈 떠먹고 잠시 멈췄다. 따뜻하군. 그 한마디에 은수는 이유 없이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는 괜찮으실까요? 응급팀이 바로 갔다면 살 가능성은 높을 거요. 노인의 말투는 이상할 만큼 단정했고 의료 상황에 대해 너무도 정확했다. 은수는 그를 다시 보았다. 아저씨, 전에 병원에서 일하셨어요. 노인은 잠시 시선을 피했다. 뭐, 그런 적도 있었지. 그 대답은 더 묻지 말라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이 밝자 마을 사람들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몇몇 이웃들은 은수의 집을 힐끗거리며 지나갔다. 낯선 남자가 집에 있었다는 소문은 이미 퍼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다. 은수네 집에 인 남자야. 밤새 같이 있었다던데. 그래서 조상태 씨가 화가 났구나. 말들은 칼날처럼 날아들었지만 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설명하면 더 커질 뿐이라는 걸 그녀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노인은 그 상황을 모두 보고 있었다. 그는 은수가 문 앞에 서서 사람들의 시선을 묵묵히 견디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작은 어깨에 얼마나 많은 무게가 얹어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내가 떠나는 게 좋겠소. 그가 조용히 말했다. 은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니에요. 아직 비도 완전히 그치지 않았고 나 때문에 당신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그 말에 은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꽉 쥐었다. 힘든 건 늘 그래요. 아저씨 때문은 아니에요. 노인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잠깐만 더 신세를 지겠소. 대신 약속 하나만 합시다. 약속이요. 누가 뭐라 해도 당신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 것. 그 말은 너무도 뜻밖이었다. 은수는 그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그게 제일 어려운 약속이네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한 미소였다. 그날 오후 은수는 병원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어머니의 상태가 안정되었고 수술은 필요하지만 당장은 이 길을 넘겼다는 소식이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쥔 채 한참을 울었다. 안도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밀려오는 현실의 무게에 대한 눈물이기도 했다. 수술비, 입원비, 그리고 앞으로의 삶조 상태는 분명 다시 나타날 것이다. 해가 기울 무렵 은수는 노인을 데리고 집 뒤편 언덕으로 올라갔다.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오래전 그녀와 강준혁이 자주 앉아있던 곳이었다. 여기 좋아요. 마음이 조금은 편해져. 노인은 말없이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을이 아니라 은수의 옆모습에 머물러 있었다. 바람이 불자 은수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그 순간 플라스틱 머리핀이 햇빛에 반짝였다. 노인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 머리핀, 오래된 것 같군. 은수는 무심코 머리를 만졌다. 네, 널년 됐어요. 아직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어.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기다리고 있어서요. 노인의 숨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손을 꼭 쥐었다 풀기를 반복했다. 마치 어떤 기억과 싸우는 사람처럼.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다. 마을 아래쪽에서 조상태의 집 불빛이 가장 먼저 켜졌다. 그 빛은 은수에게 위협처럼 느껴졌다. 노인은 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에는 절대 그녀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그것이 비록 그녀가 아직 알지 못하는 약속일지라도 가라 마을의 아침은 언제나 느릿했다. 그러나 그날 아침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한은수는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며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직접적인 말은 없었지만 눈길과 표정만으로도 충분했다. 누군가는 고개를 흔들었고 누군가는 그녀를 보자마자 자리를 피했다. 어젯밤 낯선 노인이 그녀의 집 처마 밑에서 잤다는 사실은 이미 마을 전체에 퍼져 있었다. 작은 마을에서는 사실보다 소문이 먼저 움직였다. 그리고 소문은 늘 가장 악의적인 형태로 변형되었다. 젊은 여자가 혼자 산다더니 역시 조상태 씨가 얘 화가 났는지 알겠네. 은수는 물동이를 들고 돌아오는 길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반박해봐라 의미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이 마을에서 여자의 침묵은 곧 유죄였고 설명은 변명이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노인은 마당 한쪽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은수의 얼굴을 보자마자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무슨 일 있었소? 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늘 있는 일이에요. 노인은 더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집 밖을 향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적을 확인하듯 날카롭고 조용한 눈빛이었다. 정오 무렵 은수는 병원에 다녀오기 위해 집을 비웠다. 어머니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했다. 노인은 혼자 집에 남았다. 그동안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척했지만 실은 마을 사람들의 움직임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마을 해관 앞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조상태가 있었다. 그는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괜히 그 집에 돈을 빌려준 게 아니야. 사람이란 게 겉으로만 보면 안 돼. 맞아요. 밤새 남자 들여놓고도 태어나더라고. 요즘 세상에 순결 타령이 무슨 소용이야. 다들 계산이지.
말들은 점점 거칠어졌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웃음과 동조가 가장 잔인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다. 그는 단 한 걸음만 나서면 이 모든 걸 뒤엎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은수의 얼굴은 더 지쳐 보였다. 어머니는 안정적이었지만 수술 일정과 비용 이야기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저씨, 저 잠깐만 쉬어도 될까요? 물론이요. 노인은 조용히 그녀 곁에 물을 가져다 놓았다. 은수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입을 열었다. 아저씨는 애 떠돌고 계세요. 노인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른 뒤 대답했다. 지켜야 할 걸 잃어버렸기 때문이요. 그 대답은 너무도 추상적이었지만 은수는 더 묻지 않았다. 그녀 역시 잃어버린 것들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마을에 작은 소동이 있었다. 조상태의 보화 둘이 은수의 집 앞에 나타났다. 술에 취한 채였다. 은수아, 문 좀 열어봐. 조상태 씨가 할 말이 있대. 은수는 문 안에서 몸을 굳혔다. 노인은 그녀 앞에 조용히 섰다. 문 열지 마시오. 하지만 지금은 열 이유가 없소. 문 밖에서는 욕설이 이어졌다. 돌멩이가 문에 부딪혔고 웃음소리가 섞였다. 은수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그 순간 문이 세게 흔들렸다. 노인은 문 쪽으로 다가가 단단히 버텼다. 그의 등은 구부정했지만 자세만큼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 집에서 나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뭐야, 이 늙은이는 어디서 굴러온 거지야. 부하 중 하나가 문을 발로 찼다다. 노인은 이를 악물었다. 그러나 끝내 문은 열리지 않았다. 잠시 후 누군가 그들을 말리는 소리가 들렸고 발걸음이 멀어졌다. 집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 잘못이 아니요. 이 마을이 잘못된 거지. 그 말은 은수의 가슴을 세게 쳤다다. 처음으로 누군가 그녀 편에서 이 마을을 부정해 주었다. 그날 밤 은수는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머리핀을 집어들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랬고 한쪽이 살짝 금이 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건처럼 느껴졌다. 준혁 오빠. 그녀는 속삭였다. 정말? 어디 있는 거예요? 노인은 밖에서 그 말을 들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달이 희미하게 보였다. 열해 전 같은 달 아래에서 그는 약속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녀는 혼자였다. 노인은 결심했다.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하지 않겠다고. 그러나 동시에 그녀가 감당해야 할 모든 시선을 대신 짊어질 방법을 찾아야 했다. 다음 날 아침, 가라 마을에는 또 다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조상태가 은수의 땅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거라는 이야기였다. 폭풍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하루를 버텨내는 한은수가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가락 마을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이태로웠다. 은수는 창가에 서서 먼 산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속의 긴장은 더욱 차가웠다. 어젯밤의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그 시선은 그녀를 압박하는 동시에 새로운 위협을 예고하고 있었다. 노인은 주방에서 은수의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다. 수술 후 회복이 생각보다 빠르지 않았다. 혈압은 안정되었지만 심장은 여전히 약했고 작은 움직임에도 숨이 가빠졌다.
노인은 조용히 약봉지를 정리하며 결심했다. 이제 단순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은수와 그녀의 가족을 위협하는 세력에게 단호히 맞서야 할 시점이었다. 마을의 소문은 이미 조상태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은수의 집과 땅을 압박하기 위해 사람들을 동원했다. 오늘은 보다 공식적인 방식으로 그녀를 협박할 계획이었다. 조상태는 자신의 부하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은 이미 전날 밤 은수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주민들의 일부는 그들의 편에 서 있었다. 조상태는 의기양양했다. 이번에는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하리라 마음먹었다. 오늘은 반드시 그녀를 굴복시켜야 한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어야 한다. 조상태는 큰 소리로 외쳤다. 그의 부하들은 그의 명령을 따르며 은수의 집 주변을 배치했다. 그러나 그들은 모르는 것이 있었다. 노인이 단순한 거지가 아니라 이미 오랜 시간 준비를 해온 사람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는 지난 몇 주간 마을의 흐름을 읽고 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조상태의 패턴을 분석해왔다. 지금 그는 모든 것을 기획하고 있었고 때가 되면 폭풍처럼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은수는 집 안에서 바느질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녀는 어젯밤의 충격과 분노를 뒤로하고 침착하게 생각하려 애썼다. 머리핀을 손에 쥔 채 그녀는 과거와 현재를 떠올렸다. 준혁 오빠, 즉 노인이 남긴 흔적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자신이 기다린 시간. 그 기억은 그녀에게 단단한 힘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눌리지 않을 결심을 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마을 해관에서 조상태와 그의 부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은수의 집을 압박하고 주민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 계획이었다. 그들은 은수의 집 앞에 모여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그때 노인이 문 앞에 나타났다. 그의 몸은 구부정했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결연했다. 오늘 이 집에 들어갈 생각이라면 한 걸음도 못 들어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렬했다. 조상태의 부하들은 처음에는 웃었다. 그러나 노인의 시선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확신과 결단에서 나오는 힘이었다.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다. 부하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머뭇거렸고 조상태 역시 예기치 못한 긴장감을 느꼈다. 은수는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았다. 그녀의 가슴은 뛰었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노인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서 있는 모습은 그녀에게 믿음을 주었다.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위험했다. 조상태는 단순한 폭력만으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조상태는 목소리를 높였다. 어이, 이 노인, 내가 누구길래 내 계획을 막으려 하는 거나. 물러서지 않으면 다치게 될 줄 알아라. 노인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손끝에는 작은 장치가 있었다. 은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노인의 눈빛에서 단호함을 읽었다. 노인은 이미 계획을 끝까지 준비해 놓았다는 신호였다. 그 순간 마을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일부는 조상태 편이었지만 대부분은 상황을 지켜보며 두려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꼈다. 노인은 주민들의 눈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는 결심했다. 이제는 폭풍을 시작할 때라고. 노인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조상태, 오늘 이 집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다. 너는 이제 마을 사람들 앞에서 모든 걸 드러낼 것이다. 조상태는 처음에는 웃었지만 이내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자신이 계획한 모든 것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 위협을 감지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화를 내며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그녀를 굴복시켜라. 그 순간 노인이 작은 장치를 작동시켰다. 갑작스러운 밝은 빛과 큰 소리가 마을을 가득 채웠다. 주민들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고 조상태와 부하들은 혼란에 빠졌다. 노인은 그 틈을 이용해 은수를 안전하게 집 안으로 안내했다. 은수는 놀랐지만 그의 결연한 얼굴을 보고 안심했다. 괜찮아요.
저들이 들어올 수 없어요. 노인이 말했다. 조상태는 분노와 혼란 속에서 눈을 부릅떴다. 그는 이제 노인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거지가 아니었다. 그가 준비한 모든 것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순간 그의 부하들은 혼란 속에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고 조상태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은수는 노인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을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조상태는 여전히 분노를 억누르며 다음 행동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단순한 폭력으로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계획은 실패했고 노인의 전략과 은수의 용기가 그것을 막아냈다. 밤이 되자 마을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조용했다. 그러나 그 차가움 속에는 새로운 희망의 기운도 섞여 있었다. 은수는 집 안에서 머리핀을 손에 쥔 채 노인과 함께 앞으로 닥칠 폭풍을 준비했다. 그 폭풍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정의와 용기, 그리고 진정한 힘을 시험하는 사건이 될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사건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은수와 노인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조상태의 폭력을 막고 마을 전체에 정의의 메시지를 전하려 하고 있었다. 폭풍의 전하, 그 긴장과 불안 속에서 은수와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결심했다. 이제 진짜 싸움은 시작될 것이고 그것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마음과 용기, 신념의 싸움이 될 것이었다. 밤의 어둠 속 마을은 긴장감으로 뒤덮여 있었다. 은수와 노인은 집 안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확인하며 말했다. 오늘 밤 조상태와 그의 부하들을 막아낼 유일한 방법은 침착함과 전략이다. 힘으로는 결코 그를 제압할 수 없다. 그러나 그의 탐욕과 무리함을 이용하면 마을 전체가 목격하는 앞에서 그를 굴복시킬 수 있다. 은수는 머리핀을 손에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 저 이제 두렵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도 안전하고 저는 아저씨와 함께라면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그때 마당에서 부하들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조상태는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히 위험만으로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노인은 은수와 함께 문 뒤로 이동하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집 밖으로 향했고 조상태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분석했다. 조상태가 큰 소리로 외쳤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오늘 밤 반드시 그녀를 내 소나기에 넣는다. 그러나 노인은 이미 대비해 놓았다. 그는 부하들이 문을 부수기 전에 마당 중앙에 작은 장치를 작동시켰다. 순간 번쩍이는 불빛과 강한 소리가 울리며 부하들은 놀라 뒤로 물러났다. 은수는 놀랐지만 그의 침착함과 확신에서 안정감을 느꼈다. 조상태는 처음에는 웃었지만 곧 얼굴이 굳었다. 그는 눈앞에서 예상치 못한 전략과 저항을 마주했다. 부하들은 혼란 속에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고 조상태는 점점 초조해졌다. 그는 강하게 외쳤다. 이가, 너희, 뭐하는 거나, 움직여. 노인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밤, 정의는 너의 폭력보다 강하다. 이제 물러서거라. 그렇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너의 악행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조상태는 분노를 억누르며 몸을 움츠렸다. 그는 지금껏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한 힘과 협박으로는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의 눈빛에는 불안과 혼란이 섞여 있었다. 그 순간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씩 집 밖으로 나와 사건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일부는 조상태 편에 서 있었지만 대부분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숨죽이며 관망했다. 노인은 주민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닙니다.
진정한 정의와 용기의 승부입니다. 지켜보세요. 조상태의 부하들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움직였지만 그들의 자신감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노인은 은수와 함께 마당 중앙으로 걸어나와 조상태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은수는 그의 팔을 잡고 단단히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 없이 조상태에게 맞서고 있었다. 조상태는 순간 움찔했다. 그는 과거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굴복시켜 왔지만 지금 눈앞의 광경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노인의 침착함과 은수의 용기,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시선이 그의 마음을 압박했다. 그는 점점 더 화가 났지만 행동의 선택지가 제한되어 있었다. 노인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조상태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냉철했다. 조상태, 오늘 밤 내가 한 모든 악행은 폭로될 것이다. 은수와 그녀의 가족을 위협한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다. 조상태는 입을 다물고 이를 악물었다. 그의 부하들은 이제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노인은 장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변의 주민들과 은수를 보호할 수 있는 위치를 조정했다. 그는 모든 상황을 통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갑자기 노인은 작은 호루라기와 함께 다른 장치를 작동시켰다. 마을 외곽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과 구조팀의 차량들이 불빛과 함께 마당으로 진입했다. 경광등이 깜박이며 조상태와 그의 부하들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주민들은 놀라움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 조상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노인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너의 폭력은 끝났다. 이제 모든 증거와 증인은 여기 있다. 마을 사람들과 경찰이 내 악행을 목격했다. 물러서거라. 조상태의 부하들은 경계하며 움직였지만 경찰과 주민들 사이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조상태는 마지막으로 몸부림쳤지만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섞였고 그는 무릎을 꿇었다. 은수는 숨을 고르며 그의 곁에서 노인의 손을 잡았다. 노인은 은수에게 살짝 다가가 속삭였다. 이제 안전하다. 너와 너의 가족은 지켜졌다. 은수는 눈물이 맺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난 밤의 두려움과 긴장을 모두 내려놓고 마음 깊이 안도했다. 마을 주민들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다가 조상태와 그의 부하들이 체포되는 순간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그들의 정의감과 용기는 마을 전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은수와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생존한 것이 아니라 정의와 용기, 그리고 사랑의 힘을 확인한 것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 평온함 속에는 강렬한 교훈이 남았다. 은수와 노인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 닥칠 모든 도전을 함께 이겨낼 결심을 했다. 조상태와 그의 부하들이 체포된 지금 마을 사람들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용기가 모든 폭력을 이길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 밤 은수는 머리핀을 손에 쥐고 노인과 함께 창가에 서서 별빛을 바라보았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다.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은 이제 희망과 용기로 바뀌었고 앞으로의 삶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폭풍 속에서 살아남은 은수와 노인,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는 새로운 결의가 자리 잡았다. 정의와 용기는 단순히 승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위험 속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고 서로를 지키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힘이다. 오늘 밤 마을은 정의의 힘과 인간의 용기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목격했다. 조상태와 그의 부하들이 체포된 후 마을은 천천히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다. 은수는 아직도 놀라움과 긴장감 속에서 심호흡을 하며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다. 지난 밤의 사건은 그녀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안도와 감사가 일렁였다. 노인은 은수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다. 은수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너희 어머니도 안전하고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
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아침 햇살이 마을의 골목골목을 비추며 평화를 되찾았다. 은수는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 앉아 따뜻한 밥을 준비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안도와 생기가 돌았다. 그녀는 은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은수야, 내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용감할 줄은 몰랐구나. 은수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저씨가 저를 지켜주셨어요. 노인은 은수의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그는 잠시 집안을 둘러보며 생각했다. 지난 몇 달간의 긴장과 공포, 그리고 끊임없는 위협은 이제 모두 끝났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단순히 사건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삶이 즉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다. 마을의 사람들과 은수 가족 모두가 회복과 치유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은수는 마당으로 나와 고개를 들었다.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씩 집 밖으로 나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웃음을 나누고 있었다. 지난밤의 사건을 목격한 주민들은 은수와 노인의 용기를 칭찬하며 서로 돕고 보호해야 한다는 결심을 새롭게 다졌다. 은수는 주민들과 눈을 마주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그날 오후 경찰과 재단 관계자들이 집을 다시 방문했다. 증거와 영상, 녹취록은 이미 제출되어 조상태의 재판 준비가 진행 중이었다. 은수와 노인은 재단의 도움으로 필요한 서류와 지원을 정리하며 한숨 돌렸다. 재단 관계자는 은수에게 말했다. 은수 씨, 이번 사건으로 당신과 가족이 큰 위험에 처했지만 이제 모든 것이 안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지원은 계속 제공될 것입니다. 은수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마음 깊이 안도했다. 노인은 은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은수야, 이제 너희 삶은 새롭게 시작될 수 있어. 과거의 공포와 위협은 잊지 않되 그것이 너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늘을 시작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야 한다. 은수는 눈을 크게 뜨며 그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제 두려움 대신 희망과 거리를 선택했다. 마을의 회복 과정에서 은수와 노인은 작은 변화를 시작했다. 집 주변의 정원과 마당을 정리하고 벽과 지붕을 보수하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했다. 이 과정에서 은수는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관계를 회복했다. 지난밤의 사건으로 생긴 상처와 긴장은 서서히 잦아들었고 마을에는 다시 웃음과 평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은수는 또한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기 시작했다. 지난 몇 달간의 공포와 절망, 그리고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쌓였던 감정들은 이제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다. 그녀는 노인에게 말했다. 아저씨,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지난밤의 일도 조상태도 이제는 과거일 뿐이에요. 노인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은수야. 너는 강해졌어. 그리고 이 강함이 앞으로의 삶을 지켜줄 거야. 그날 저녁, 마을에는 작은 축제가 열렸다. 주민들은 은수와 그녀의 가족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꽃과 장식을 마련했다. 이 축제는 단순한 축하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밤의 공포를 극복하고 정의와 용기, 그리고 공동체의 결속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은수와 노인은 주민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지난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은수는 마당 한쪽에 서서 별빛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그녀의 곁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은수아, 이제 내 삶은 내 손으로 만들어야 해. 오늘 밤을 기억하고 앞으로 닥칠 어떤 도전도 두려워하지 말 거라. 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자신과 가족, 그리고 마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 후, 은수와 노인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학교와 보건소 건립, 공동체 활동, 그리고 마을 안전 프로그램 등 모두가 서로 돕고 보호하는 삶을 살아갈 준비였다. 은수는 자신이 바른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되돌려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마을을 지키고 이끌어갈 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집안은 조용해졌다. 은수는 창가에 앉아 지난밤의 사건과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다. 마음속에는 안도와 감사, 그리고 새로운 결의가 가득했다. 그녀는 노인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아저씨, 저 이제 정말 준비됐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저 혼자가 아니잖아요. 노인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은수야. 이제 너와 나는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 바깥에서는 달빛이 마을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고요하지만 강력한 평화가 마을을 감쌌다. 은수와 노인은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과거의 상처와 공포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 그 밤, 은수는 머리핀을 손에 쥔 채 별빛 아래 서서 결심했다. 앞으로의 삶은 정의와 용기, 그리고 사랑으로 채울 것이라고.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지만 그 평화는 단순한 정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와 정의, 공동체의 힘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시작이었다. 은수와 노인은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를 바라보며 앞으로 다가올 모든 도전과 행복을 함께 맞이할 준비를 했다. 밤하늘의 별빛 아래 은수와 노인은 과거의 공포와 절망을 완전히 떨쳐내고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것은 단순한 생존의 의미를 넘어 정의와 사랑, 그리고 인간의 용기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은수와 노인이 평화를 되찾은 마을에서의 삶에 적응해 나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마을을 흔들었다. 조상태가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협력자들이 여전히 마을과 주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은수는 마을 해관에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 소식을 들었다. 주민들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얼굴이 굳었지만 동시에 은수에게 기대감을 보내며 말했다. 은수야, 이번에도 너라면 잘 해낼 수 있겠지? 은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희가 방심하면 안 돼요.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대비할 거예요. 그날 저녁, 은수는 노인과 함께 마당에서 마을의 안전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다. 노인은 은수에게 말했다. 은수야,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공포와 위협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어. 그것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준 시험이었지. 앞으로 올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은수는 진지한 얼굴로 물었다. 그럼, 아저씨,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먼저 마을의 안전을 강화하고 주민들과 신뢰를 다시 확인해야 해. 그 다음에는 조상태의 잔당들이 움직일 가능성에 대비해 정보를 모아야 하지. 며칠 뒤 은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다. 주민들은 각자의 역할을 맡고 집과 골목, 마을 입구를 점검하며 안전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은수는 재단의 지원을 받아 일부 집에 CCTV를 설치하고 마을 주변의 위험 지역을 조사하도록 했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경계심과 두려움으로 힘들어했지만 은수의 결단력과 행동력에 점차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은수와 노인 사이에도 새로운 관계적 긴장과 고민이 생겼다. 은수는 노인에게 물었다. 아저씨, 저희가 이렇게 마을을 지켜도 만약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면 저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요? 노인은 은수의 어깨를 살짝 잡고 진지하게 말했다. 은수아, 너 혼자가 아니야. 나도, 마을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가 믿는 정의와 용기가 너와 함께할 거야. 하지만 내가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지켜줄 수 없다는 걸 잊지 말 거라. 이때 은수는 마을 외곽에서 낯선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 그림자는 낮은 자세로 움직이며 은수의 집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은수는 숨을 죽이고 관찰했다. 그림자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은수는 즉시 노인에게 알렸다. 노인은 침착하게 말했다. 은수야, 준비하자. 이번에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야.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람들은 조상태의 잔당일 가능성이 높다. 은수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다. 알겠어요. 저희가 지켜낼 거예요. 그날 밤, 은수와 노인은 마을 경비를 강화하고 집 안팎을 점검했다. 그 과정에서 은수는 자신의 두려움을 직면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단순히 자신과 가족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결의는 지난 사건을 겪으며 단단해진 마음과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다음 날, 마을의 작은 카페에서 은수는 주민들과 회의를 진행했다. 은수는 차분하게 말했다. 지난 밤 발견한 그림자는 우리에게 경고를 준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공격을 막고 증거를 확보하며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주민들은 긴장과 걱정 속에서도 은수의 결단력에 힘을 얻었다. 그들은 은수와 함께 마을의 순찰 계획을 세우고 비상 연락망과 안전 구역을 마련했다. 한편 은수의 어머니는 은수의 결단을 보고 마음 놓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은수에게 말했다. 은수야, 너는 정말 강한 아이구나.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야. 은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답했다. 엄마,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마을 모두의 안전이 달려 있어요. 제가 책임지고 지킬 거예요. 그날 오후, 은수는 노인과 함께 마을 주변을 순찰했다. 그들은 은밀하게 움직이며 낯선 사람이나 의심스러운 흔적을 찾았다. 갑자기 은수는 한 무리의 남자들이 숲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 은수는 긴장하며 노인에게 속삭였다. 아저씨, 저기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조상태의 잔당일까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은수야. 준비하자. 우리가 먼저 대응해야 한다. 그 순간 은수의 심장은 두근거렸다. 그녀는 공포와 긴장 속에서도 지난 몇 달간 쌓아온 경험과 결단력을 떠올렸다. 은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마을을 지킬 거예요.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할 거예요. 노인은 은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은수야. 내 용기가 우리 모두를 지켜줄 거라. 밤이 깊어가면서 은수와 노인은 마을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했다. 그들은 주민들과 협력하며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은수는 자신의 두려움을 직면하면서도 단호하게 행동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결단력에 힘을 얻었다. 은수의 눈빛에는 공포 대신 결의가 빛났고 그녀는 단순히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마을을 지키는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은수는 집창가에 서서 별빛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그녀의 곁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은수야, 이제 내 삶은 단순히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야. 내 선택과 용기가 마을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 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위험이 와도 그녀는 마을과 사람들을 지키겠다고. 마을의 평화는 여전히 깨지기 쉬웠지만 은수와 노인은 서로를 믿고 주민들과 협력하며 새로운 위협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과거의 공포를 기억하면서도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은수는 자신과 마을의 안전을 위해 결단을 내렸고 노인은 그녀를 믿고 함께했다. 밤하늘의 별빛 아래 은수와 노인은 단순히 사건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책임의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결의와 희망이 담겨 있었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위험에도 흔들리지 않을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은수와 노인은 마을의 안전을 강화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주민들은 은수의 결단력과 행동력 덕분에 점차 안정을 되찾았지만 마을 일곽숲에서는 여전히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은수는 마을 입구 근처에서 의심스러운 발자국을 발견했다. 발자국은 무겁고 규칙적이었으며 숲에서 마을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은수는 숨을 죽이고 노인에게 알렸다. 노인은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은수라, 조상태의 잔당들이 움직이고 있어. 이번에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야. 직접적인 습격일 가능성이 높다. 은수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저씨, 우리가 준비한 계획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노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준비는 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어.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함께다. 그날 밤, 은수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순찰을 시작했다.
있었다. 주민들은 은수의 지도 아래 각자의 역할을 맡았고 마을 입구와 골목, 중요한 건물 주변을 점검하며 안전을 확보했다. 은수는 주민들에게 명령을 내리며 동시에 마음속으로 긴장을 유지했다. 과거의 경험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이번 위협은 과거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위험했다. 숲속에서 은수와 노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림자가 서서히 나타났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5명이 숲을 빠져나와 마을로 향하고 있었다. 은수는 숨을 죽이며 노인에게 속삭였다. 아저씨, 저들이 마을로 들어오고 있어요. 조 상태의 잔당이 틀림없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바로 이 순간을 대비해야 한다. 은수야, 내 판단과 행동이 중요하다.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그들을 포위하자. 은수는 주민들에게 신호를 보내 순찰 위치로 이동시키고 은밀하게 숲과 골목을 연결하는 통로를 차단하도록 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움직이면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어요. 계획대로 행동합시다. 주민들은 은수의 눈빛과 목소리에서 단호함과 용기를 느끼며 점차 긴장 속에서도 자신감을 얻었다. 그러나 적들은 은밀하게 움직이며 마을로 접근했고 순식간에 일부 주민들과 마주쳤다. 작은 충돌이 발생했고 주민들은 처음으로 실제 공격을 체험했다. 은수는 즉시 대응하며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에는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겠어. 내가 반드시 막을 거야. 노인은 은수의 옆에서 움직이며 지휘를 보조했다. 은수야, 공격이 시작되면 우린 포위망을 완전히 활용해야 한다. 적들을 분산시키고 마을 안쪽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막아라. 은수는 숨을 고르며 계획대로 행동했다. 그녀는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동시에 적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적절한 대응을 준비했다. 적들은 마을 중심가로 접근하며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 은수는 이 상황을 신속하게 판단했다. 노인, 우리가 숲에서 왔던 루트를 차단하면 그들은 마을 깊숙이 들어올 수 없어요. 지금이 결정적 순간이에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숲길로 이동. 은수와 함께 적들의 후퇴로를 차단했다. 적들은 은수의 계획과 주민들의 협력으로 당황하기 시작했다. 한 명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우리가 이렇게 당할 줄은 몰랐어. 조상태가 보낸 거 맞나? 은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는 우리 마을이다. 누구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으며 적들의 의지를 흔들었다. 그 순간 적들 중 한 명이 돌을 던져 주변을 위협했지만 은수와 노인의 협력으로 즉시 대응되었다. 주민들은 각자 지정된 위치에서 적을 막으며 은수의 지휘에 따라 움직였다. 적들은 예상치 못한 조직력과 대응에 혼란을 겪으며 점점 후퇴하기 시작했다. 은수는 심장이 뛰는 소리를 느끼면서도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 밤 나는 마을을 지킬 것이다.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지난 고통과 기다림은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것이다. 노인은 은수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미소 지었다. 좋다, 은수야. 내 용기가 우리 모두를 지켰다. 적들은 결국 포위망에 걸려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은수와 주민들은 단호하게 대응했다. 적들은 패배를 인정하고 숲속으로 후퇴했다. 은수는 주민들을 모아 확인하며 말했다.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이번 사건은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은수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그녀의 결단력에 깊이 감동했다. 그날 밤, 은수는 마을의 안전을 점검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노인은 은수에게 말했다. 오늘 밤 내 행동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어. 너는 이제 마을의 보호자이자 지도자가 되었다. 은수는 피곤하지만 결연하게 답했다. 아저씨, 앞으로 어떤 위험이 와도 이번처럼 주민들과 함께 지켜낼 거예요.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을 거예요. 밤하늘에는 별빛이 흐르고 있었고 은수는 창가에 서서 마을을 바라보았다. 이번 습격은 끝났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새로운 위협이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은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단해진 마음과 지난 경험, 그리고 주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마을과 사람들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은수와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묵묵히 마음속 다짐을 나누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위협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은수의 성장과 마을 공동체의 결속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주민들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도전을 준비하며 밤을 맞이했다. 은수는 창가에서 별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마을을 지키는 일은 끝이 없지만 우리는 함께라면 어떤 위협도 이겨낼 수 있어. 오늘 밤 나는 진정한 용기를 배웠다. 노인은 은수의 어깨를 살짝 토닥이며 말했다. 그래, 은수야. 오늘 밤 너는 단순한 소녀가 아니야. 너는 마을의 희망이자 등불이다. 밤은 깊었지만 은수와 노인은 새로운 결의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했다. 마을은 잠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림자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은수는 두려움보다는 결의와 희망 속에서 눈을 감고 앞으로의 날들을 준비했다. 은수가 마을을 지킨 그날 이후 마을은 잠시 평온을 되찾았다. 주민들은 은수의 결단력과 용기에 깊은 신뢰를 보내며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은수는 마음 한켠에서 여전히 불안을 느꼈다. 숲속 그림자들은 물러갔지만 조상태의 잔당들이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늘 밤을 막았지만 진정한 위협은 이제 시작일지도 몰라. 다음 날 은수는 마을 주변을 순찰하며 주민들과 소통했다. 아이들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고 어른들은 은수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은수는 단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노인과 함께 마을의 방어 계획을 재검토하며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했다. 노인은 은수에게 말했다. 은수아, 이번에는 단순한 습격이 아니야. 조상태는 마지막 카드를 숨기고 있어. 너의 판단과 행동이 마을의 운명을 결정할 거야. 은수는 결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은수는 숲 근처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했다. 숲속에서 먼지와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알 수 없는 기운이 마을로 향하고 있었다. 은수는 숨을 고르며 노인에게 말했다. 아저씨, 저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똘마이들이 아니에요. 조상태 본인이 직접 올지도 몰라요.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렇다면 준비는 완벽하게 해야 한다. 은수아,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위협도 막을 수 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주변에는 불안한 정적이 감돌았다. 은수는 주민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노인과 함께 전략을 점검했다. 은수아, 오늘 밤이 결정적이야. 우리가 이 위협을 막지 못하면 마을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은수는 단호하게 답했다. 알아요, 아저씨. 이번에는 반드시 막아낼 거예요.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을 거예요. 밤이 깊어갈수록 숲속에서 불빛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십 명의 검은 옷을 입은 인물들이 마을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의 리더는 조상태였다. 그는 과거의 교활함과 권력을 가진 남자로 은수와 마을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조상태는 은수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은수아, 이제 끝이다.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내 계획은 완벽하다. 은수는 숨을 고르며 맞섰다. 조상태,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막을 거예요. 마을과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을 거예요. 적들은 마을 중심으로 진입을 시도했고 은수는 즉시 방어선을 형성했다. 주민들은 은수의 지휘 아래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방어에 집중했다. 은수는 노인과 함께 마을 입구와 골목을 연결하는 통로를 차단하며 적들이 분산되지 못하도록 계획을 실행했다. 조상태는 조용히 관찰하다가 은수와 주민들의 조직력을 깨기 위해 직접 공격을 명령했다. 그의 명령으로 일부 병력은 골목을 통해 우회하며 마을 중심으로 접근했다. 그러나 은수는 이미 그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주민들에게 신호를 보내 적들을 유도하고
노인과 함께 매복 위치에서 적을 포위했다. 첫 충돌이 발생했다. 적들은 무차별로 공격하며 혼란을 조장했지만 은수와 주민들은 침착하게 대응했다. 은수는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주민들을 보호하며 전략적으로 적들을 분산시켰다. 노인은 은수의 옆에서 냉정하게 상황을 지휘하며 적의 리더 조상태를 향한 공격 계획을 세웠다. 조상태는 직접 은수에게 다가왔다. 넌 아무것도 못 막아, 은수야. 내 용기와 결단력도 결국은 끝이 있어. 은수는 눈을 부릅뜨고 대답했다. 조상태, 끝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악행이에요.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막아요. 두 사람의 긴장감은 마을 전체를 압도했다. 주민들은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지켜보았다. 조상태는 힘을 과시하며 공격을 시도했지만 은수는 노인과 협력하려 기민하게 피하며 적절한 반격을 가했다. 은수는 전략적으로 적의 움직임을 분석하며 조상태의 병력들을 하나씩 고립시켰다. 주민들은 은수의 지휘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감과 용기를 되찾았다. 마침내 은수는 조상태를 고립시키는 기회를 잡았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조상태, 더 이상 피해는 없을 거예요. 마을을 떠나세요. 더 이상 이곳에 발을 들이지 마세요. 조상태는 분노에 차서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지만 주민들과 은수의 협력으로 무력화되었다. 전투가 끝난 후 은수는 주민들을 확인하며 안전을 확보했다. 부상자는 있었지만 큰 피해는 없었다. 은수는 안도의 숨을 쉬며 마을을 둘러보았다. 노인은 은수에게 말했다. 은수야, 내가 오늘 보여준 용기와 판단력 덕분에 마을은 지켜졌어. 너는 이제 진정한 리더라. 은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저씨, 주민들과 함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앞으로도 항상 이 마을을 지킬 거예요. 조상태와 그의 잔당들은 경찰과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고 마을은 마침내 완전한 평화를 되찾았다. 주민들은 은수와 노인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마을 공동체의 결속이 더욱 강해졌다. 은수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빛은 여전히 희미하게 반짝였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확고한 결의와 평화가 자리 잡았다. 그날 밤, 은수는 노인과 함께 마을의 안전을 다시 점검하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번 전투는 끝났지만 마을을 지키는 일은 끝나지 않아. 그러나 이제 나는 두려움보다는 용기와 신념으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어. 노인은 은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그래, 은수야. 오늘 밤 너는 단순한 소녀가 아니야. 너는 마을의 등불이자 희망이다. 마을은 깊은 밤속에서 평온을 되찾았지만 은수는 알았다.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과 위협이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다. 주민들과 함께라면 어떤 그림자도 마을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은수의 눈에는 결연함과 희망이 가득했다. 은수는 조용히 마을을 돌아보며 속으로 말했다. 나는 마을을 지키는 수호자야. 과거의 나락함은 이제 없어. 앞으로 어떤 위협이 와도 나는 이 마을과 주민들을 지킬 거야. 노인은 은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은수야. 이제 너는 진정한 영웅이야. 마을은 너로 인해 안전하다. 그 순간 마을의 주민들은 밤하늘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감사와 안도 속에 숨을 내쉬었다. 은수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 내가 지켜야 할 마을, 그것이 나의 존재 이유야. 앞으로도 어떤 위협이 오더라도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밤은 깊었지만 은수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굳건했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날들을 향한 희망과 결의를 품고 있었다. 조상태라는 과거의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은수의 용기와 결단은 앞으로 이 마을을 지킬 영원한 등불이 될 것이다. 은수는 마을 광장에서 천천히 걸었다. 새벽빛이 산과 들을 부드럽게 감싸며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전날 밤의 전투와 혼란은 이미 먼 기억처럼 느껴졌지만 은수는 그 긴장감과 공포, 그리고 결단의 순간들을 잊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주민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강장으로 나와 은수에게 다가왔다. 아이들은 밝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고 어른들은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한동안 은수는 그들과 함께 서서 지난 사건을 돌아보며 안도와 감사의 마음을 느꼈다. 노인은 은수의 곁에서 조용히 말했다. 은수야, 오늘 이후로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어. 하지만 평화를 지키는 일은 끝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 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알아요, 아저씨. 저는 마을과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거예요. 그날 오후, 은수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집집마다 피해가 없도록 확인하고 전날 밤에 전투로 다친 주민들을 돌보았다. 은수는 단순한 수호자를 넘어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자 희망이 되었다. 주민들은 은수의 지도력과 용기에 깊은 신뢰를 보내며 서로를 더욱 굳건히 지켜주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한편 조상태는 경찰에 의해 구금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분노와 수치심에 휩싸여 있었지만 더 이상 마을을 위협할 힘은 없었다. 은수는 그가 남긴 흔적을 돌아보며 과거의 상처와 마을의 피해를 되새겼다. 그러나 그녀는 복수보다는 치유와 재건을 선택했다. 분노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 은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며칠 후 은수와 노인은 마을 해관에 모였다. 주민들과 함께 마을의 미래를 계획하고 재건 작업과 교육, 의료 지원 등을 정리했다. 은수는 말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위험을 막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만들어야 해요. 앞으로 올 위협에 대비하면서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은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은수는 어린 시절 떠나온 도시와 가족,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어린 시절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그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원동력임을 깨달았다. 은수는 주민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겪은 어려움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서로를 믿고 지키며 함께 성장할 차례예요. 며칠이 지나고 마을에는 활기가 돌아왔다. 길거리는 깨끗하게 정리되고 어린이들은 안전하게 놀 수 있었으며 주민들은 서로 도우며 일상을 되찾았다. 은수는 매일 아침 마을을 돌아보며 주민들의 안녕과 안전을 확인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평화와 희망이 자리 잡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은수는 마을 광장에서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다. 과거의 연인 민준이 돌아온 것이다. 민준은 은수와 마찬가지로 성장하고 변화한 모습으로 마을에 섰다. 은수는 민준을 보고 놀라움과 감동을 동시에 느꼈다. 민준, 오빠, 은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반가움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민준은 은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은수야, 나도 돌아왔어. 이제는 우리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어. 두 사람은 마을 광장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과거의 고난과 기다림을 떠올렸다. 민준은 은수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너는 지난 시간 동안 너무 강했고 용감했어. 이제는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자. 은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빠. 이제 우리는 함께할 수 있어. 마을 사람들은 은수와 민준의 재회를 축하하며 기뻐했다. 어린이들은 즐겁게 뛰놀고 어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을 전체가 화합과 평화 속에 감싸렸다. 은수는 이 모습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앞으로도 이 마을을 지킬 거야.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과 희망을 위해서. 그날 저녁, 은수와 민주는 마을의 작은 연못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과 잔잔한 물결은 과거의 고통을 씻어내는 듯 평화로웠다. 민주는 은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은수아, 이제 우리는 과거를 떠나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할 거라. 은수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응, 오빠. 이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어. 마을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고 은수와 민준의 마음에도 희망과 사랑이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 속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았고, 과거의 상처는 이제 미래를 위한 힘으로 바뀌었다. 며칠 후, 은수와 민주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작은 축제를 열었다. 전쟁과 혼란을 겪은 마을은 이제 평화와 화합을 기념하며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은수는 주민들에게 말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마을의 평화를 지킨 것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앞으로도 우리는 이 마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주민들은 박수를 치며 은수를 격려했고 마을 전체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찼다. 그 후 은수는 마을의 지도자로 자리 잡으며 민중과 함께 주민들의 삶을 돌보았다. 그들은 학교를 세우고 의료시설을 개선하며 마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었다. 은수의 용기와 민준의 헌신은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안정감을 주었고 과거의 어둠은 완전히 사라졌다. 마지막 장면에서 은수는 마을 언덕 위에 서서 햇살이 비치는 마을 전경을 바라보았다. 어린이들의 웃음소리, 주민들의 대화, 평화로운 자연의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은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속으로 말했다. 나는 마을을 지켰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미래를 살아갈 수 있어. 이제 우리에게 두려움은 없어. 우리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은수와 민주는 서로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마을에는 새로운 희망과 사랑, 평화가 넘쳐 흘렀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주민들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갔다. 은수의 눈에는 자신과 민준, 그리고 마을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새로운 시작의 빛이 반짝였다. 밤이 깊어지고 마을은 평온 속에 잠겼지만 은수와 민준의 마음은 밝고 단단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랑과 용기, 그리고 희망으로 마을과 주민들을 지킬 것이라고. 은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과 희망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